이 시간에는 버킷팔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째, 버킷팔계의 출현, 둘째, 하도와 버킷팔계의 공통점과 차이점, 셋째, 버킷팔계의 형성 과정, 넷째, 버킷팔계 해설입니다. 먼저 버킷팔계의 출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시갑자인 이모년에 하도가 출현하였으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전하여 오다가 103년째인 갑자년에 버킷씨가 버킷팔계를 내어 하도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으니 이로부터 후천 5만년 인류의 정신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버킷팔계가 출현한 해를 정신문화의 하늘이 열렸다는 의미로 천계의 갑자라고 하는데, 이 해는 단기전 1024년, 서기전 3357년으로서 인류 역사의 기준점으로 봅니다. 앞 그림에 나와 있는 연적성수는 인류의 정신문화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만든 역사연표입니다. 여기서는 인류의 정신문화 역사의 기준점이 천계갑자라는 것만 이해하고 연적성수에 대하여는 제2편 선우천 책력 2장 1절 중 5, 인류 역사의 시대별 분류표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도와 버킷팔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도와 버킷팔계는 음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도가 무국인 황하에서 출현하였으므로 무국을 상징하듯이 버킷팔계는 괴의 중심이 비어 있어서 무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도가 무국 속에 숨어있는 태극을 표현한 수라면 버킷팔계는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무국을 포함하면서 괴와 수로 나타낸 태극의 모습입니다. 다만 하도는 본체를 의미하는 1부터 10까지의 수가 모두 들어있어서 씨앗 속의 유전자를 상징하나 버킷팔계는 1부터 8까지의 괴와 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9, 10의 중심이 빠져 있으므로 씨앗이 발아하여 새싹이 돋음으로써 씨앗의 본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싹만 남듯이 중심이 빠진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9와 10이란 천종수와 지종수로서 천지 2종지수라 하여 천지의 중심이라 하는데, 합하면 19로서 우주를 경영하는 바둑의 가로 세로 줄수와 서전 서문에 나오는 마음심이 19수이듯이 마음 바탕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런데 버킷팔계에 빠져있는 19수인 중심은 가을이 되어 열매가 맺으면 다시 씨앗의 모습이 나타나듯이 용담의 천간에 나타납니다. 천간이란 버킷팔계가 천을 나타내듯이 하늘의 경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킷씨가 하도를 보고 팔계를 그림으로써 천지 창조와 만물의 생장, 그리고 천지 만물의 완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인간에 의해 공부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천주님께서 응수조종 태어복 하사도인 다불가, 즉 천지 이치를 깨달아 세상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친 시조가 태어 버킷씨인데 어찌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처의 가르침만 따르고 있는가? 란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팔계의 종류와 각 팔계가 가지고 있는 상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팔계의 종류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버킷팔계는 하늘이 바탕이 되고 땅이 쓰임이 된다는 뜻의 채천용지가 됨으로써 하늘의 이상을 이 땅에 펼치는 게 중요하니 만물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위주가 되므로 공간적 배치를 중요시하며, 문왕팔계는 땅이 바탕이 되고 하늘이 쓰임이 된다는 뜻의 체지용천함으로써 땅 위에 있는 만물이 하늘에 있는 1월의 기운을 받아 성장함을 위주로 하므로 시간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용담팔계는 하늘과 땅의 이상을 반영하는 인간이 완성되어 천지 부모를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므로
천지의 이상이 인간에 의해 이 땅에 펼쳐진 시공의 완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버키팔계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괴란, 효의 중첩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양효에 의해 다시 양음효를 얹어 태양 소음이 되고 음효 위에 양음효의 음효를 얹어 소양 태음이 되니 모두 합하여 사상이 됩니다. 또 사상의 효 위에 양효와 음효를 얹으면 건태이진 손감간곤의 팔계가 되니 앞의 그림과 같이 음양사상 팔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팔계는 위 그림처럼 동남방의 양바탕에 맨 아래 효가 양으로 이루어진 건태이진이 배치되고 서북방의 음바탕에 맨 아래 효가 음으로 이루어진 손감간곤이 배치되어 버키팔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간적 개념으로 본 버키팔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버키팔계는 성인 버키씨께서 하도를 본받아 천지 만물이 세상에 창조된 이치를 팔계로 나타낸 것으로서 팔계가 형성된 순서에 따라 쉽게 배치된 듯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치밀한 원리에 따라 배치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버키팔계의 모습을 보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으므로 위쪽에 하늘엔 건꾀를 배치하고 아래의 땅엔 곤꾀를 배치하였습니다. 또 태양은 하루를 기준으로 동방에서 떠서 서방으로 지고 달은 한 달을 기준으로 서방에서 떠서 동방으로 이동해 가므로 동방에는 태양인 이꾀를 배치하고 서방에는 달인 감꾀를 배치하였습니다. 여기서 달이 서방에서 뜬다는 것은 한 달을 기준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저녁에 상현달이 서방에서 떠서 지고 반달이 남방에서 떠서 서방으로 지며 보름달은 동방에서 떠서 남방을 거쳐 서방으로 지니 달은 한 달을 기준으로 저녁에 태양의 운행과 반대로 서방에서 떠서 남방을 거쳐 동방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태괴의 모습을 보면 양효가 중첩된 위에 음이 걸쳐 있어서 음의 여세가 조금 남아있긴 하나 양의 기세가 센데 아직 순양인 남방의 건꾀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동남방에 배치되었고 간꾀는 음효가 중첩된 위에 양이 걸쳐 있어서 양의 여세가 남아있긴 하나 음의 기세가 센데 아직 순음인 북방의 곤꾀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서북방에 배치된 것입니다. 또 진꾀는 순음인 곤꾀에서 일양이 시작되니 북에서 동으로 한 걸음 뛴 동북방에 배치되어 발산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손꾀는 순양인 건꾀에서 이름이 시작되니 남에서 서로 한 걸음 뛴 서남방에 배치되어 수렴하기 위한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키팔계의 배치는 건곤인 천지를 바탕으로 하고 이 감인 태양과 달로 기운을 뿌려주며 태간손진인 바다와 산과 바람과 우레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적 개념으로 본 버키팔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버키팔계는 삼음삼양의 음양순환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진, 이, 태, 건 네 괴는 일양, 이양, 삼양의 순서로 양이 점차로 자란 후 극점에 오면 삼양의 극으로 순양인 건꾀까지 오는 과정이요. 손, 감, 간, 곤 네 괴는 음이 일음, 이음, 삼음으로 점차로 자라 극점에 오면 삼음의 극으로 순음인 곤꾀까지 오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이 성한 음바탕 가운데 양이 생겨나 점차 자라다가 삼양인 극점에 다다르고 또 양이 성한 양바탕 가운데 음이 생겨나 점차 자라게 되어 삼음인 극점에 다다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니 이를 일컬어 한 번 음이 되었다가 한 번 양이 된다는 뜻의 일음일양지위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복귀 8개를 인사에 적용한 모습입니다. 8개를 인사에 적용하면 앞의 그림에서 보듯이 건꾀는 세효 모두 양이며 하늘에서 모든 만물에 기운을 뿌려주니 아버지인 부에 해당하고, 건꾀는 세효 모두 음이며 만물을 길러내니 어머니인 모에 해당합니다. 바탕이라 할 수 있는 아래의 첫 효가 양인 괴가 진꾀인 장남으로서 양이 처음 시작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아래의 첫 효가 음인 괴를 손괴라 하여 장녀라 하는데 음이 처음 시작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효가 양인 감수는 중남이며 가운데 효가 음인 이화는 중녀입니다. 또 세 번째 효가 양인 간괴는 소남이고 세 번째 효가 음인 태괴는 소녀인 것입니다. 여기서 괴를 인사에 적용하는 방법은 홀수효를 기준으로 하는데, 건괴와 곤괴는 세 효 모두 양 또는 음효이고 나머지는 모두 한 개의 효를 보고서 인사에 적용시킴을 알 수 있습니다. 괴를 볼 때 복희 8개나 문왕 8개는 발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외부로 괴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복희 8개의 태극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복희씨가 8개를 배치한 후 순서를 매겼는데, 그 순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질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태이지는 1, 2, 3, 4로서 남동북의 순서로 양바탕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손감간고는 5, 6, 7, 8로서 남서북의 순서로 음바탕에서 시계 방향으로 운동하여 (1, 2, 3, 4, 5, 6, 7, 8의 수가 태극 모양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극이란 본체계인 무극에서 생명력이 현상계에 펼쳐지는 최초의 단계로서 복희 8개가 이를 잘 나타내주므로 복희 8개를 천지 창조 또는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을 나타내는 역이라 하여 생역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괴의 순서에 따른 태극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괴의 순서는 건태이진, 손감, 간, 곤인데, 이를 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상징에 따라 여러가지 창조물에 적용해 본다면, 은하의 창조는 건태이진의 순서에 따라 우주에 펼쳐진 진료를 모은 후 손감간곤의 순서에 따라 형체를 지어내니 마침내 새로운 은하가 우주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의 창조가 이러한 태극운동에 의해 지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인체의 창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 외의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체가 창조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체에 퍼져 있는 유전자를 끌어와야 되는데, 퍼져 있는 상태는 순양인 건괴에 해당하고, 건괴에서 3요 자리에 음이 시작된 태괴는 각 처에 분포된 유전자를 모으기 시작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꾀란 밝음을 상징하므로 유전자 중 취사 선택을 하는 행위를 뜻하고, 진꾀는 우레가 나타내듯이 압축된 기운을 상징하므로 취사 선택한 유전자를 자궁에 모아 압축시킨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양꾀에 해당하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 즉 진료의 상태만을 다룬 과정이라면, 음꾀인 손감 간 공꾀는 눈에 보이는 형체를 만드는 단계로서, 손꾀는 순양에서 음이 처음 출현하여 형을 만들기 위한 틀을 정한다 할 수 있으며,
감괴란 물로서 절대계의 존재를 현상계에 나타나는 매개체이므로 유전자를 분류 배치하여 형을 만드는 단계이며, 간괴는 산임으로 세분화된 유전자를 정리하여 형의 뼈대를 이루며, 마지막으로 자궁의 난자가 착상되는 권괴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여자의 난자가 출현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나 남자 역시 정자를 만들기 위해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 과정은 생명체뿐만 아니라 우주상에 출현한 모든 것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니, 복희팔계는 무색계에서 색계로 출현하는 만물의 출현 과정을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복희팔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희팔계는 우주의 조판으로서 천도의 운행을 표시하고 중심이 빈 중허로서 바탕이 무극의 상을 띠고 있습니다. 1부터 8까지 드러나 있으나 90의 천종수와 지종수가 빠졌으므로 시작은 이때 끝이 없는 상으로서 0에서 시작하였으므로 0부터 8까지 계산하면 중심이 4이므로 천간으로는 가벌병정으로 네 번째인 정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도의 중심은 천간정무로 보고, 낙서의 중심은 천간무기로 보며, 용담의 중심은 천간기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낙서와 용담의 천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팔계는 건이 위에 있고 권이 아래에 있으므로 구멍이 막혀 위로 나가지 못한 상인 천지비괴입니다. 천지 이상이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으므로 선천은 빛에 가다는 뜻의 비괴로 표현한 것입니다. 건곤감리는 가로 세로 방위인 사정위로서 위아래 효를 바꾸어도 같은 궤인 부도전궤이므로 변화가 없으나, 진간손태는 대각선 방위인 사유위로서 위아래 효를 바꾸면 달라지는 도전궤이므로 변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천지일월의 운행은 변함이 없되 강산과 뇌풍은 그 모습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희팔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낙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